더군다나 선턴인데. 글쎄요. 그러니까 제압기를 어떤 방식으로 당할지를 생각하실 때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식으로 보통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화염구 안 들고 시작한다면 상대도 안 들고 시작할 수가 있다. 근데 화염구가 있어요. 아, 변이는 괜찮죠. 변이는 이래서 그렇게까지 효과적인 게 아닌 게, 적어도 얼음화살이랑 두 번째 픽 기준으로 나왔을 때 얼음화살을 우선적으로 집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4턴에 사용할 기준으로 치면은 변이는 1대1 교환 카드가 아닙니다. 물론 제가 정신자극 썼기 때문에 법사로서는 선방인데 제 입장에서도 괜찮잖아요, 이러면. 근데 그렇다고 이교도 내고 1드로 보면은 자그마한 수환사 이교도 잡겠죠. 이거는 영능 더해서 잡아주고요. 그러니까 결국 변이랑 소환사 더해서 발드루 정자를 잡은 거예요. 그럼 교환상으로는 2대2고 제가 필드 하나 앞선 정도 차이죠. 그래서 상대도 동전도 썼고. 이거는 보통은 2-3으로도 많이 내는데 지금은 3-2로 낸 이유가요, 여기 4턴에 여기다 화작 하나 내고 종료는 너무 미흡하고, 상대 법사가 4채 하수까지 냈을 경우에는 제가 영능 더해서 4뎀으로 잡을 수 있어서, 그래서 0-3으로 낸 거예요. 보통의 경우는 자연의 징표 짓고요. 2코스트 하수가 덱구성 후반에 2코스트 하수가 거의 없다시피 하다. 근데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죠. 그럴 때 그물군주 정도? 그러니까 자연의 징표도 되게 안 좋은데 그물군주보다는 유용하게 쓰일 것 같죠. 이거는 원래는 그냥 요거 잡히게 될 경우 2교도 내서 1드로와도 보고 다음에 어떻게 하자 생각했는데 비룡을 지금 내는 게 좋아 보이죠. 근데 지브스는 되게 쓸데없는 게, 이거 쓰려면 급성도 빨리 써야 되고 2교도로 들어오면 또 지브스 멀어지고, 집을 거 없어서 집은 거예요. 집을 거 없어서 집을 때 지브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지브스인 거죠. 휘둘각을 왜 주죠? 제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었는데, 글쎄 비룡 휘두를 상대분이 생각을 못 하신 것 같아요. 이게 말을 하다 보니까 이름이 비슷하더라고요. 이거는 일단 투기장 기준으로, 그러니까 법사로 할 때는 전설 중에서 1픽이죠. 중매 없어졌어. 이거 3-4로 나올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보통 직공하시는 건 다들 아시죠? 요거 1피 남겨놔서 나중에 잡겠다보다 상대가 정리해야 되거든요. 어차피 비룡 4피 제거하려면 화염포나 불기둥 같은 거 써야 되고. 아르거스까지 걸어주면 실버는 위험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유리한 게임이었는데 휘둘러 유리함을 챙겼는데 캐를 하나 뜬 걸로 이상해졌죠, 게임이. 일단 변이를 초반에 한 장 썼고, 아마 요거 박아서 잡아야 되지 않을까. 3344 화작. 그럼 제가 성공입니다. 마나망령이나 라베노이트 암살자요. 보통은 라베노이트 암살자가 마나망령보다 좋고요. 마나망령은 2코스트 역시 적을 때. 그러니까 캐른보다 좋은 전설이 어차피 없어요. 직업 전설 중에 2장 있고, 중립 전설 중에서 캐른이 제일 좋습니다. 이게 캐른 효과거든요. 라그나로스였으면 지금 떴죠. 8점 누구한테 던지느냐도 운에 맡겨야 되고. 그냥 캐른이 제일 좋아요. 티리온 갤리릭스 빼고 캐른이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마법사로 플레이하실 땐 무조건 캐런입니다. 기계 부품이 아주 많은 덱이어도 안토니보다 캐런 추천드려요, 솔직히. 돌격 준비 완료. 너를 인도하리라. 내 칼을 받아라. 그러니까 각 카드들이 코스트별 비례했을 때 카드 몇 장의 가치로 쓰이는가 그거 보고 집으시는 거예요. 네, 꼬마 테마사는 평균 이하 카드로 보시면 됩니다. 저기 절대 좋은 카드가 아니에요. 단지 희귀 등급에서 저것보다 이상한 카드가 충분히 많죠. 너무 아픈데? 지금 필드에서 불리한 상황에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불기둥 맞으면 어떻게 할까 그런 거는 생각 안 합니다. 필드에서 내가 불리한 상태에서 불기둥 각 의식하면은 필드 역전이 완전히 불가능하고요. 불기둥 의식 안 하고 플레이할 때 어쩌다가 역전 나오는 거죠. 천벌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지부스는 끝까지 제한대에서 놀고 있죠. 좋은 거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야. 상대도 드로우를 하거든요. 제가 먼저 드로우한 효과를 좀 봐야 돼요. 휘둘러치기나 천벌 같은 걸 찾아서 먼저 드로우한 효과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부스를 왜 집었을까요 도대체. 그래도 화작가에 더하면은 약간 어그로 끌었어요. 2드로우의 생명점 상점. 저거는 어떻게 잡죠? 상대가 아까는 불기둥이 없었고 일단은 77은 직공을 하겠지만 아무튼간에 33이 저기 들어가고 333이 바뀌고 택배 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불기둥 뽑았어요. 가르쳐 주십시오. 이러면 역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기가 이렇게 된 게 캐른 때 되게 컸죠. 그러니까 자기가 진판에서 어떤 판부터 이 판이 말리기 시작했나 그거를 유심히 보셔야 돼요. 보통은 악어고요. 이미 이 코스트 하수가 충분히 많으면은 숲의 영혼 집는 거 가능하고 빛의 광이과는 뭐 아니죠. 그러니까 보통은 악어가 맞습니다. 근데 자기 이 코스트 하수가 충분하다고 보면은 숲의 영혼 집는 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덱 구성 후반에는 숲의 영혼 가능하고 덱 구성 초반에는 이 코스트 하수가 얼마가 모일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악어 집으시면 돼요. 그래서 드루이드는 또 숲의 수호자가 되게 좋은게 투기장 특성상 2뎀으로 잡을 하수도 랭크 게임보다 훨씬 많고 어쩌다가 저렇게 캐른 나왔을 때 숲수만 걸어줬어도 저 정도로 제가 망하진 않았거든요. 후회하게 해드리죠. 내가 대자연을 수호하겠다. 이 코스트는 그게 되게 유형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좀 달라서 몇 장이다 제가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닌데 4장이나 5장이 베스트예요. 3장까지는 그래도 도라는 가고요. 2장부터는 절망적인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6장부터는 약간 기복이 생길 수도 있고요.
별빛성과 야생에임도 야생에임이 자체로도 좋은데요. 야생에임이 어차피 옵션 붙어있는 랩터라서 원래는 야생에임이 더 좋아요. 근데 이미 랩터가 충분히 있다면은 별섬을 집으시는 그 정도 차이로 보셔야 돼요. 아, 일단 후턴이니까 행복하네요. 법사가 선턴에 보통은 하수를 못 내고 이러면은 동전을 제가 아낄 수가 있죠. 그러면은 4코스트 타면 5코스트 하나 나가고 그런 식으로 생각이 되겠죠. 그리고 모든 직업이 2코스트에 영능을 쓴다는 거는 자체로 손해입니다. 제가 좋게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도 공격력 플러스 1라는 게 어차피 EP를 지금 깎으려면은 카드 한 장을 써야 되고 상대가 뭐 어떤 하수를 낼지 모르기 때문에 교환 생각해서 공격력 올려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령 2뎀을 쉽게 입힐 수 있는 주술사 같은 직업 폭풍도끼로 그냥 공짜로 잡죠. 주술사 같은 직업한테 빈필드에서는 2-3으로 깝니다. 어차피 0-2면은 상대의 토템은 제거가 가능하죠. 근데 법사는 2피던 3피던 상관없고 여기다 화장 넣어주면 고맙고요. 또 성견자 들어왔죠. 이럴 때는 그냥 교환을 해줍니다. 왜냐면은 자체 공체가 얘는 3이고 얘는 3-3이니까. 그러니까 직공을 하셔도 되는데 결국 제가 3뎀 챙기는 차이거든요. 그 3뎀 차이로 게임 승패가 보통은 안 갈리기 때문에 저거는 잡아줘도 된다고 봐요. 내가 보여주겠다. 모두에게 증명하겠다. 원래는 동전 써서 나가려고 했는데 저렇게까지 사코가 들어와서 동전을 아껴준 거고요. 비밀 안 나오죠. 미치광이 과학자 모든 직업이 평균 이하 카드입니다. 투기장에서 어차피 좋은 비밀은 제가 2장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대부분의 비밀이 평균이거나 평균 이하의 능력인데 그거를 내 덱에 왜 넣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요것도 자체 공체가 안 좋고 문제는 과학자를 먼저 집어버렸을 때 비밀이 픽할 때 얼마큼 나오는지도 알 수도 없거든요. 그런 점을 고려하셔야 돼요. 비밀 하나 처음에 거울상 먼저 거니까 더 이상 덱에 비밀이 없죠. 핸드에 더 있을 수는 있는데 요거는 공격력까지 올라간 거 봤을 때 살려줄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동전을 보존을 했기 때문에 비룡 천벌이 이제 4뎀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턴에 불기둥을 생각해야 되고요. 아마 불기둥 타이밍 맞춰서 저는 발드로 내주겠죠. 공격력 또 올라왔어. 여기서는 이제 불기둥을 생각해야 되니까 아무것도 안 내면 근데 좀 턴을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핸드를 보존하는 거 물론 좋습니다. 근데 지금 8코스트도 있고 핸드에 자군도 있고 비록 나중에 에이드로도 볼 거고 내 핸드를 보존할 이유가 없어요. 어차피 마나 코스트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대 불기둥 전 타이밍에도 활용할 수 있는 하수가 있으면 활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거 내주고 요거까지 더하면 불기둥은 다 정리되니까 요거 1대1 교환. 이러면은 불기둥을 써도 트로그란 성견자 잡는 2대1 교환인데 법사가 턴에 날려버리죠. 지금 타이밍에 2대1 교환 법사가 성공을 해도 법사가 이득이라고 보기가 힘들고 불기둥도 카드 한 장이어서 핸드 한 장을 생각하셔야 되고 지금 트로그 못 잡아가지고 계속 주문으로 임시방편하는 건데 아까는 어랬었죠. 이런 카드들이 평균 이하인 이유가 자체로 상대의 카드를 끊을 수 있는 카드가 아니에요. 심지어 다음 턴에 불기둥 써서 다 정리가 돼도 이제는 상대 핸드도 얇아지고 하수인이 훨씬 좋습니다. 냉기 돌풍은 되게 평균 이하 카드예요. 주문 공격력 올릴 수 있을 때 그나마 좀 낫고
4코스트면은 바이턱 트로그나 서리바람 서린, 지능검, 화영구, 변이 이 정도로 휘둘러치기 이 정도로 게임에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이 카드는 놀랍게도 자체로 랩터 하나도 제거를 못하죠. 코스트 빌에 안 좋은 카드입니다. 드루 변신 쓰면 무기 들고 있는 걸로 간주 안 돼요. 과연 어떻게 할까? 지금도 불기둥 너 쓸거지 하고 그냥 안 내지 마시고, 심지어 지금 비룡도 그냥 내셔도 돼요. 에이드로 본 거거든요. 그리고 불기둥도 없다는 결론이 나왔죠. 공격력이 지금 비밀의 핸드에 한 장이 더 있었네요. 이게 몇 데미죠? 거의 죽었거든요 지금? 물론이지. 얼방은 투기장에서 제일 형편없는 카드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게임 내에서 리스크가 제일 큰 카드죠. 내 영웅이 죽을 때만 발동이 된다는 거는 이 게임에 존재하는 모든 카드 중에서 그 발동 조건의 리스크가 제일 큽니다. 데스윙보다도 큰 거고요. 내 영웅이 죽을 때만 발동되죠. 내 영웅이 죽으면 게임은 끝났다는 건데, 근데 문제는 투기장에서 내 영웅이 죽을 때는 보통 이런 상황이에요. 절대로 집으시면 안 돼요 이거. 물론 영웅 등급에서 이것보다 안 좋은 픽도 있긴 하지만은 대부분의 경우 집으시면 안 돼요. 내 영웅이 죽을 때 발동했는데 뭐 한 5드로우나 생명점 10점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한 턴 더 버티는 거죠. 원한 매칭 대장장이랑 자연의 징표는 대장장이가 훨씬 좋죠. 자연의 징표 그리고 아까 픽하지 않으셨나요? 대장장이는 유령기사의 너프된 버전이라서 그 정도 쓸만한 거예요. 핸드의 비밀이 왜 이렇게 많죠? 핸드의 비밀이 2장이 있어서 아까 미치광이가 비밀을 못 내려놓은 거였어요. 트로그는 그래도 한 대 쳤죠. 그리고 눈보라, 얼음회오리, 냉기돌풍, 3코, 4코, 6코 얼리기 다 한 대씩 맞았고요 제가. 얼음화살도 한 번 있었죠. 그리고 꽁꽁이랑 그 다음에 얼방. 상대분이 최소 엘사 인데 얼방법사 저런거 투기장에서 그렇게 추천 안드려요. 그러니까 얼음회오리랑 냉기돌풍이 충분히 좋게 쓰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뢰로 상대 거 다 얼리고 내 것도 필드 충원하고 그런 차이로 이기는 경우가 분명히 있는데 리스크가 너무 커요. 자기가 필드를 잡고 있어야 된다는 전제 하에 그게 돼야 되고, 자기가 필드를 잡고 있는 기준이면은 도주호 같은 하수를 새로 충원을 하나, 신비한 지능을 쓰나, 얼음회오리를 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보통 도주호가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을 하다보면은 자기가 필드에서 앞설 때가 있고 자기가 필드에서 불리할 때가 있고 필드가 좀 비등할 때가 있는데, 얼음회오리 같은 카드는 필드에서 앞설 때만 좋게 사용되는 카드고요. 오로지 필드 밀리고 있을 때 쓰는 카드 아닙니다. 그냥 한 턴 버는 거예요. 그리고 필드에서 자기가 앞서고 있을 때 밖에 못 쓴다는 거는 그 자체로 리스크인데, 핸드에서 계속 놀죠. 그 자체로 리스크인데 그러려면 능력이 저것보다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눈보라처럼 최소한 2점 주고 빙겨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냥 얼려버리는 게 전부면은 쓸 타이밍도 없고 막상 써봤자 너무 효과가 약하다. 그러니까 비슷한 예로 주술사의 블러디 있죠. 주술사의 블러디도 자기가 필드를 잡고 있을 때만 거의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카드로 봐야 되는데, 걔는 그래도 공격력이라도 올리니까 큰 리스크에 그래도 걸맞는 능력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걔는 사실 제가 주술사 덱 짤 때 대부분 없어도 된다고 말씀드리지만은, 있다고 해서 그걸로 기분이 나쁜 카드는 아니에요. 내 덱에 있다고 해서 내 덱의 기복을 더 올리는 카드는 아닌데, 얼음회오리 같은 카드는
내 덱에 안 들어왔으면 하는 카드죠. 그러니까 드로우를 한순간 매 턴마다 1드로우를 하는데 돼지고리 성견자를 들어오하던 늑대 기술을 들어오하던 1드로우를 한 건데 얼음 헤어리는 카드 한 장 값을 하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얼음 헤어리를 드로우 한 턴은 1드로우를 사실상 못한 거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카드의 좋고 나쁨, 아주 안 좋은 카드가 어떤 카드인가. 카드 한 장 값 미만의 효과를 내는 카드들이 안 좋은 카드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 덱에 있는 카드 같은 경우에 가루바이트로그나 고동치는 수액 괴물 이런 카드들은 다 카드 한 장 값이죠. 초반에 냈을 때 1대1 교환을 유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카드들에 비해 얼음 헤어리나 냉기 돌풍은 이점이 없는 카드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거를 알아야지 투기장을 픽하던, 투기장에서 이제 게임을 하던, 어느 정도 고승을 하던, 거기에서부터 다 시작입니다. 이교도 지도자요. 그러니까 이교도 지도자는 조건부로 드로우를 하지만은 무한대로 드로우를 하죠. 그리고 자체 공채도 상대가 그걸 잡으려면 카드 한 장을 빼야 되거든요. 놈리건 보병은 공격력이 너무 낮아서 카드 한 장 값이 아니고, 독선 씨앗은 역시 리스크가 너무 큰데 내가 분리할 때 그거 쓴다고 역전이 잘 안 나옵니다. 아주 가끔 나오는데, 그러니까 자체로 4코스트, 제가 아까 냉기도표 말씀드렸죠. 독성 씨앗도 4코스트나 썼는데 4코스트라는 거는 하스스톤 투기장 기준으로는 완벽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너무 가볍지도 않고 너무 무겁지도 않은 완벽한 숫자가 4코스트예요. 휘둘러치기나 물의 정령이나 지는 거 같은 카드들이 다 여기에 있죠. 그러니까 4턴에 쓰는 게 써도 좋고 10턴 이후에 한 장 한 장 서로 들어갈 때도 게임의 승패에 큰 영향을 끼치는 카드들이 4코스트인데, 불행히도 독성 씨앗은 휘둘러치기 같은 코스트임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별 볼 일 없죠. 놀랍게도 역시 상대 하수 단 한 마리도 제거를 할 수가 없는 카드입니다. 휘두를 들고 갈지가 약간 고민인데. 투기장의 정석이라는 게 너무 대중화가 안 돼 있어서 국내에서 아직도 법사의 얼음 헤어리가 안 좋은 카드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알아도 왜 안 좋은지는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남들이 안 좋다고 하니까 그래 그럼 집지 말지고 왜 안 좋은지 정의를 못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아요. 투기장의 정석이 컨스 게임, 랭크에 비해서 너무 발전이 안 된 게 사실이고요. 외국의 경우는 우리나라보다는 발전을 했다고 보는데, 근데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 아시아 투기장이 저는 평균 승수 올리기 제일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치면은 외국에도 이제 투기장 전문적으로 하시는 트위치 방송러들의 영향이 있지만은, 그게 뭐 어차피 모든 유저가 다 트위치 보는 거 아니잖아요. 저만 해도 트위치 안 보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외국이나 결국 국내나 중국 서버는 모르겠어요. 외국이나 국내나 지금 하스스톤이 1년째 된 게임인데 랭크 게임에 비해 투기장에 대한 정석은 진짜 너무 발전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커뮤니티에 글 같은 거 참고하셔도 랭크에는 도움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가령 이제 해외 유명 덱들을 참고를 한다든지. 투기장의 경우는 커뮤니티에서 올라오는 글들이 거의 영향가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그 부분이 크다고 봅니다, 저는. 일단 망했어요. 바이턱 냈을 때 사술이나 데모 같은 게 없기를 바라야 되고, 데모는 그나마 괜찮죠. 데모 자체가 카드 한 장이기 때문에 2, 3 하나 합치는 거는 데모는 괜찮아요. 저거는 왜 안 치죠? 그러니까 은신을 좀 활용해야 되는 타이밍들이 있는데, 이게 늑대행간 심투연이던 길블린이던 지금 안 치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주술사 입장에서 필드를 먼저 선점을 했는데 드루이드 정신 없거든요. 천벌이 뭐 핸드에 있어도 지금 간점을 잡든 요걸 잡든 상관이 없죠.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저 코스트가 충분히 있어서 먼저 필드 선점하고 효율적인 교환을 하는 것도 물론 좋은데요. 댁에 이제 4코나 5코 하수가 충분히 있어야 돼요. 지금도 주술사가 저거 잡기가 처리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지금. V토까지 더해서 잡는 건가요? 과부하 1도 걸렸고요. 저는 그냥 다음 턴에 또 발두로 나가고 사슬이 있었으면 지금 썼겠죠. 아 그래도 천벌이 없어가지고 V토는 껄끄럽습니다. 이거는 돌진해봤자 영웅에 잡히니까 도발 세울게요. 공격할 거야. 단점이 잡으면은 5점 회복에 사술은 지금 계속 없는 것 같으니까 새로 드로우되지 않는 이상 돌주먹이나 대마보살을 선점을 한 순간 제가 어느정도 따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천벌을 좀 찾아야 되거든요. 제 덱에 2장인데 안 들어오네요. 저거는 이제 운빨 게임이라는 증거가 나왔죠. 생명점 주기 싫으니까 간점은 살리겠다. 이러면 주술사가 빠르게 블러드를 사용하면은 혹시 킬각이 나올 수도 있지 않나요? 9댐에 11댐에 15댐에 17댐. 지금 핸드에 블러드가 있으면은 과부하 1 썼으니까 제가 다음 턴에 죽죠. 그러면 휘두를 쓸 것이냐? 블러드 보통은 글쎄 좋다고 보진 않아요. 저는 안 좋다고 보진 않고 되게 유형에 따라 좀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핸드가 충분한 유형이라면은 그러니까 코스트별로 하수 충분히 나갈 수 있고 블러드 하나 들어와서 핸드에서 노는 게 별 차이 없는 유형의 덱이라면은 블러드를 추천하고요. 그래서 초반 픽에서는 사실 블러드를 거의 안 집습니다. 덱 구성 후반에 블러드를 집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게 블러드 생각해서 누구도 기다리지 않는다. 휘둘 써봤자 필드를 먼저 내주는 게 좀 싫어서 자연을 아니 그니까 오거나 지금 대마보살을 내면 아주 좋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블러드를 쓰면은 딱 킬각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술이 상대가 없는 점을 고려했을 때 88이 나온 타이밍에 차라리 역전 노리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본 거예요. 종자야, 내게 오라. 약간 소극적인 판단이긴 했어요. 블러드만 없었으면 그냥 6코 나갔으면은 훨씬 좋았거든요. 이러면 끌려다니죠. 그냥 블러드 있으면 맞고 죽었던 게 결과적으로 나왔죠. 소리 듣게 부족이 간다. 일단 6댐, 8댐, 10댐 지금 거의 죽었어요. 소민주의 힘을 보아라. 사승 3패